우리나라 70대 이상에서 무려 80%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관리를 위해 식단을 신경 쓰고 계시죠? 채소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안심하며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 폭탄이 되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당뇨에 안 좋은 채소부터 당뇨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당뇨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두 번째로 당뇨의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정상혈당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소수에 속하는데요. 2024년 한국 당뇨병 대사 저널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3분 중 1분은 당뇨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분 중 1분은 당뇨 전 단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뇨에 걸리더라도 식단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당뇨는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눈에 보이니까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게 되고 연고를 바르면서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당뇨는 혈당을 재고 수치를 확인할 때만 잠깐 걱정을 할 뿐이죠. 당장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약이나 식단 조절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대사 저널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 30%는 처방약을 자주 거르고 있고 심지어 약을 안 챙겨 먹기도 한다는데요. 또 당뇨 식단에 대해 한 번도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60%나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는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당뇨에 안 좋은 채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에 나쁜 채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방정식이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을 시청하고 싶으시면 건강방정식과 함께 해주세요. 당뇨에 나쁜 채소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감자채 볶음, 감자전, 감자조림 등 우리 식탁에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감자를 사실 때는 박스로 사시는 경우 많으시죠? 막상 감자를 사놓고 싹이 트기 전에 얼른 먹을 생각에 찐감자로 해프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자는 혈당을 올리기 좋아서 당뇨에 안 좋은 채소 중 하나인데요. 혹시 혈당지수 GI라고 들어보셨나요? GI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그래서 당뇨같이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자주 챙겨 먹는 음식이 혈당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구운 감자는 111, 삶은 감자는 82, 감자튀김은 73으로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일 때는 저혈당 음식, 56에서 69는 중간 혈당 음식, 70 이상은 고혈당 음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감자는 어떤가요? 네, 바로 고혈당 음식 중 하나인데요. 특히 감자는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대부분 소화성 전분 상태로 흡수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 올리려면 감자는 차갑게 먹으란 말이 있는데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뜨겁게 먹으면 대부분 소화성 전분 상태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감자가 차가워지면 저항성 전분 때문에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추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상대적으로 덜 올리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냉장고에 감자를 넣어서 저항성 전분이 높아졌다 한들 당뇨 환자가 감자를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삶은 감자를 넣어뒀다 먹으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 이야기는 이제 잊어주세요. 감자를 양껏 드시기보다는 식단 관리의 정석대로 감자의 양을 꼭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얼마나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당뇨이신 분들은 교환 단위를 활용해서 식사량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감자 중간 크기 기준으로 140g 정도 되는데요. 감자 한 개를 드시는 경우 밥 3분의 1 공기를 덜어내고 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감자를 하루에 3개 정도 드셨다면 그날 밥 한 공기만큼은 덜 드셔야 합니다.
당뇨의 나쁜 채소 두 번째는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서양 호박 중 하나인데요. 맛이 달콤해서 다양한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요리하기 좋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냥 쪄서 드셔도 맛있고 죽으로 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호박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65에서 75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혈당 식품에 속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단호박 속에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까지 고려한 혈당 부하 지수, GL 지수가 낮은데요. 이것 때문에 당뇨인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당뇨인들은 단호박을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인데요. 우선 단호박은 삶아서 죽으로 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죽으로 드시는 경우는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는 생각에 푸짐하게 한 그릇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진 낮은 혈당 부하 지수가 아니라 무려 4, 5배가 뻥튀기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단호박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양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단호박 3분의 2개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호박을 이렇게 드시고 다른 채소까지 곁들이게 되면 당뇨 권장 식사량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반찬까지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50g 전후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구워 먹는 단호박이 달콤하고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굽게 되면 자연스레 혈당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호박을 죽으로 먹게 되는 경우에도 입자가 고와지면서 섬유선은 파괴되고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빠르게 흡수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그냥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운 단호박이 GI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고요. 드시는 양만 잘 지키신다면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던 괜찮습니다. 만약 단호박 하나를 요리해서 드신다면 양을 생각해서 4인, 5인 가족이 모두 함께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죠. 당뇨에 안 좋은 채소 세 번째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어떻게 해서 많이들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쪄먹는 옥수수가 제일 맛있는데요. 혈당 지수로 따져보면 삶은 통옥수수는 52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팝콘 65, 콘플레이크 81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옥수수를 튀길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드실 땐 되도록 통알갱이 상태의 삶은 옥수수가 제일 나은데요. 그런데 그나마 삶은 옥수수의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것 뿐이지 혈당 부하 지수를 따진다면 사실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옥수수를 먹게 되면 대체로 한 개는 뚝딱 드시게 되죠. 옥수수 한 개는 밥 3분의 2 공기 정도 되는 양인데요. 옥수수는 이렇게 한 번에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혈당 부하 지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옥수수 하면 스위트콘이 빠질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스위트콘을 만들 때 당 함량이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달콤한 맛 때문에 스위트콘이 사랑을 받지만 사실 당뇨인들에게는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당뇨인들이 안전하게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는 우선 양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하는데요. 옥수수 한 개를 드시게 되면 그날만큼은 밥 3분의 2 공기를 꼭 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드시더라도 먼저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먼저 먹고 옥수수를 나중에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채소 네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운 고구마가 식감뿐만 아니라 달콤함도 배가 돼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고구마도 한번 사게 되면 박스채로 사서 넉넉히 두고두고 먹는 음식 중 하나죠. 고구마도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 차이가 큰데요. 삶은 고구마의 경우에는 45 정도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구운 고구마는 8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데요.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33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혈당 부하 지수가 무려 3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기 아주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고구마는 순수한 달콤함의 느낌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먹었을 때 마음의 짐이 좀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한 개만 먹어도 밥 3분의 2 공기를 먹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그만큼 밥을 적게 드셔야만 하루 총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건강 음식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당뇨인들에게는 예외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챙길 수 있는 이점이 혈당을 포기하고 얻을 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고구마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당뇨의 나쁜 채소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확진보다 당뇨 전 단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란 생각으로 식사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당뇨 확진이 아니고 당뇨 전 단계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식단과 건강 관리를 신경 써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건강 관리를 위해 당뇨병 관리 기본 원칙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관리를 꼭 잘 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사실 뭘 챙겨 먹어야 낫는 병이 아니라 덜 먹어야 하는 병인데요.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단을 짜실 때 교환 단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식단을 구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교환 단위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회원 전용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혈관은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손상받기 쉬운데요. 그래서 고혈압같이 혈관계 질환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 관리는 물론 혈압 관리를 꼭 잘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단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꼭 건강식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당뇨에 걸린 분이 당뇨를 진단받기까지 겪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분명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살이 찐다면 당뇨 전 단계일 확률이 높아서 병원에 가서 당뇨 검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사 결과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일단 무조건 가공식품을 끊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끊는다는 각오로 식단을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에서 식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인슐린 효과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세포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운동을 계획해서 하시기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은 당뇨병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당뇨병의 큰 적입니다. 표준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머무르도록 노력하세요. 여섯 번째는 당뇨약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앞서 많은 부모님들이 당뇨약을 거른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식단과 운동만으로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을 때는 약을 이용해서 꼭 혈당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이 몸에 독해서 안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꼭 필요할 때는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검진을 잘 받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라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고 다른 이상 유무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며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열심히 하실 텐데요. 그런데 혈당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 오히려 또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정상 혈당 범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혈당 조절에 해가 되고 멀리 봤을 때 당뇨 관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해서 지치지 않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10번째는 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당뇨병성 족부질환인 당뇨발의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는데요. 티눈, 무좀, 발토무좀 등 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서 궤양으로 발전하지 않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특별한 회원 전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